컨셉의 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6장에서는 우리가 제품 컨셉에 대한 선정 부분을 공부할 차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모델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세 번째 제품 컨셉의 창출 부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속성에 대한 편익이나 컨셉 서술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어서 제품 컨셉의 보드, 그 컨셉에 대한 평가, 선정 이 부분을 공부할 차례가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그 제품 컨셉과 관련해서 제품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품력. 그러니까 제품이 갖는 힘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제품력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욕구가 몇 가지 있는데, 기대 욕구와 시용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욕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다시피 상품을 갖다가 우리가 아직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지불하고 그 돈을 지불한 것에 대한 합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욕구를 우리는 기대 욕구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트라이얼 시용 욕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상품을 처음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마음이 유발하는 욕구는 시용 욕구란 말을 합니다. 그런 시용 욕구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시용 구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시용 구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상품을 처음으로 구매하는 것을 우리는 시용 구매라는 말을 합니다. 한번 써서 마음이 들면 반복으로 또 사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반복 구매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 제품에 대한 어떤 사용 만족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것으로는 반복 구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림 6-1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욕구가 먼저 생겨야 어떤 시용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시용 욕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발휘하려고 하면 구매로 이어져서 시용 구매가 이루어지고, 시용 구매의 결과 이제 만족하거나 불만족하게 되는데, 만족하게 되면 결국은 반복 구매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6-2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컨셉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이 컨셉과 어떤 제품 성능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욕구와 관련되어 있고, 고객 욕구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시용 구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제품 성능을 갖추게 되면 그 성능에 따라서 되게 우리가 고객이 만족하게 되고, 고객이 만족이 되면 결국 이제 반복 구매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제품에 대한 컨셉에 대한 보드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제품 컨셉 보드라고 하는 말 처음 들었을 텐데, 그 보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표 6-1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컨셉의 보드를 구성하는 요소는 9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해요? 첫 번째가 제품 컨셉에 대한 헤드라인입니다. 이 헤드라인은 신상품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핵심 문장이 바로 제품 컨셉 헤드라인이 되고요. 두 번째가 제품 범주명, 세 번째가 핵심 표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브랜드의 체계, 다섯 번째가 ABV라고 하는데, 여기서 A는 attribute라고 하는 속성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B는 benefit이라고 하는 혜택에 대한 부분이고, 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value,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ABV에 대한 체인이 바로 제품 컨셉의 보드의 구성 요소의 하나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가적인 편익, 우리가 서브로 나타나는 베네핏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TPO라고 해서 Time, Place, Occasion,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어떻고 장소가 어떻고 상황이 어떠냐, 이런 거와 관련된 예상 TPO고요. 그 다음에 SKU라고 해서 Stock Keeping Unit라고 해서 재고로 가지고 유지하는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출시할 모든 제품의 종류를 여기서 제시하게 됩니다. 마지막 제품 컨셉 보드를 구성하는 요소는 바로 프라이스, 가격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 표 6-1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복해 보면, 첫 번째 제품 컨셉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제품 컨셉의 헤드라인 안에 하나의 어떤 핵심 컨셉만을 갖다가 포함해서 소비자들이 그 헤드라인만 딱 보면 그 어떤 기억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요소를 작성한 이후에 이 헤드라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품 범주명은 뭐냐? 영어로 우리가 프로덕트
카테고리 네임이 되는데, 고객들이 어떤 제품 범주명을 갖다 보게 되면 이 물건이, 이 제품이 무엇에 사용하는 제품인지를 갖다가 명확히 인식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제품 범주명이다. 그래서 제품 범주명은 어떤 우리의 범주 욕구를 갖다가 자극할 수 있는 문장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세 번째는 핵심 표적입니다. 우리가 코어 타겟이라고 하는데요. 개발할 제품의 구매나 또는 사용자를 명확히 설정해서 표적 고객이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제품 편익을 표현한 것, 그게 바로 핵심 표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체계, 브랜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제품 컨셉을 반영하면서 제품 편익을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의 체계를 갖다가 구축한 게 바로 브랜드 체계가 되고요. 방금 전에 설명한 ABV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품 컨셉이라고 하는 게 속성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과 편익이라고 하는 베니핏과 또는 밸류라고 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수단과 목적처럼, 우리가 체인이라고 하는데 그 수단과 목적처럼 서로 연결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의 매연 배출을 갖다가 감소하는 장치를 개발하게 되면, 요 감소 장치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뭐냐면 매연 배출의 감소 장치일 것이고요. 그 기능이라고 하면 매연 배출을 기존의 제품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능이 될 것이고요.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밸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계의 어떤 평화의 그린이라고 여기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가치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품 컨셉의 보드를 구성하는 여섯 번째 요소를 보면 부가적인 편익, 서브 베니핏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제품 편익이나 구매 이유를 제시하거나 어떤 이런 간단하게 표시하는 것들이 바로 최고의 정교함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상 TPO에서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인데, 어떤 신제품의 사용 시기가 언제냐, 또는 사용하는 장소는 어디냐, 또는 사용하는 상황,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 신제품을 사용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게 바로 예상 TPO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SKU라고 해서 출시할 모든 제품에 대한 종류를 제시한 게 SKU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 컨셉 보드를 구성한 한 예를 보면, 우리가 시중에 여러분들 혹시 먹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삼 한 뿌리가 들어있는 음료 중에서 한 뿌리라고 하는 어떤 인삼 음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선한 인삼 한 뿌리의 효능이 그대로 살아있는 한 뿌리와 관련된 제품인데, 여기 보면 가격이 100ml에 2,500원, 상당히 고가인 제품이고, 만든 회사는 CJ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만든 형태는 인삼 액기스를 희석해 가지고 만든 인삼 음료와는 달리 인삼 한 뿌리 전체를 갖다가 사용한 게 특징이고요. CJ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인삼 한 뿌리의 맛과 영양을 생생하게 살린 제품에 해당이 되고요. 이 제품에는 꿀과 우유의 맛과 부드러움이 여기에 스며 있는 것이 특징이고, 이 제품을 먹는 경우는 결국은 피곤할 때 어떤 공복 시에 마시게 되면 든든한 인삼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도록 만든 제품이 바로 이 한 뿌리라고 하는 제품인데, 요 안에 지금 설명한 네 가지 속에 아까 얘기했던 제품 컨셉 보드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제품 컨셉 보드의 형태를 보면 핵심 편익과 브랜드명, 여기 브랜드명에는 어떤 차별적인 속성이나 또는 브랜드명이 다 포함된 개념인데, 이 안에 어떤 제품 안에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제품에 대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 가격이나 회사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품 컨셉 보드의 구성과 관련해서 제품 컨셉 보드를 제작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서 작성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장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서 한 페이지에 사용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글자체는 큰 글자체하고 작은 글자체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만드는 것이 보기 좋고요. 또 소비자에 대한 약속을 그 안에 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이 눈에 잘 띄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핵심 정보 같은 것은 굵은 글씨체로 해서 관찰자의 주목을 갖다가 유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굵은 어떤 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면
이목이 분산되기 때문에 남용을 금지해야 되고요. 한 줄 이내 문장 사용이 더 좋고요. 정보는 몇 개의 구분된 문장으로 표현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제품 컨셉을 보드를 만들 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유의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제품 컨셉을 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제품 컨셉 보드의 평가와 관련된 평가의 목적은 뭐냐?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초기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제품 컨셉의 보드를 작성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아이디어를 결국은 처음 나온 아이디어보다 발전시키는 목적에서 이런 제품 컨셉 평가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나온 아이디어 중에서 좋지 않은 그러한 제품 컨셉은 처음부터 이제 제거시킬 목적을 위해서 제품 컨셉 평가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제품 컨셉에 대한 가치, 밸류를 확인하는 목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최고의 잠재 고객을 세분화하는 것을 확인하는 목적.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품 컨셉에 대한 시장 잠재력을 추정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용 구매율이나 판매를 갖다가 어느 정도 팔릴 것이냐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 제품 컨셉을 평가하게 된다. 근데 이러한 제품 컨셉 보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문자 서술 보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장식 서술 보드인데 말 그대로 문자 서술 보드는 이미지는 없이 주로 짧고 간결한 방법으로 제품의 특징을 문자로만 표현하는 어떤 보드를 우리는 문자 서술 보드라고 하고, 장식 서술 보드는 그런 문자보다는 매우 인기 있는 형태로 전형적인 광고처럼 이미지나 제품 외관뿐만 아니라